자, 오늘은 리사이클 관련입니다. 자, 이게 리사이클이라는 것이 공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배터리를 잡아 넣죠. 분쇄를 하게 됩니다. 이 설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고난이도 설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분쇄하면서 이 시빙 크기를 이제 나누고 특징을 나누면서 분쇄가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종이 같은 플라스틱류가 이제 빠져나오고 이런 건 뭐 거의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여기 지금 블랙 파우더입니다. 네,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부분이죠. 그걸 이제 블랙 매스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알루미늄하고 그 구리 부분, 이거는 이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철 부분으로 해서 여기 이제 블랙 매스죠. 이렇게 이제 이 알루미늄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비들, 여기 보면 구리도 나오죠. 이렇게 이런 장비들은 기술이 그렇게 뭐 뛰어난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비가 되어 있죠. 이게 뭐 효율에 따라서 뭐 95%, 뭐 99%까지 해수하는. 근데 이게 이제 요런 형태죠. 이 크기는 뭐 전기차 배터리라 하더라도 분해하고 나서 이제 분쇄를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구리, 알루미늄, 이게 이제 블랙 매스죠. 뭐 특징적으로 다르겠지만 보통 블랙 매스가 대부분이 50%, 알루미늄 10% 정도, 철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고철로 보면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은 구리가 특별히 비싸겠죠. 바로 팔 수가 있고, 블랙 매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장비들이 보통 1억에서 한 2억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분리라고 하는데, 세퍼레이트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블랙매스를 분리하는 정도의 수준은 상당히 보편화된 수준이죠. 고철 정도고, 이런 것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만 확보한다 그러면 가장 이제 기초적인 리사이클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매스를 이제 블랙 파우더로 바꾸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정제 과정. 이 기술이 사실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설비를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까지가 넘어가 있는 기업들을, 실제 요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리사이클 회사라고 지금 보는 거죠. 성일 같은 경우. 성일 같은 경우 이제 리튬, 코발트, 니켈을 분리하는 별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사이클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리사이클을 하기 전에 배터리를 재활용할 거냐는 이런 그 배터리 자체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배터리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충방전이 잘 되는지, 수명이 좋은지, 그런 이제 검사를 하는, 그 내부의 성능 검사를 하는 것들의 대부분 그 공정이 활성화 공정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충방전하는 기술인데, 충방전하고 배터리의 성질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원익, 뭐 하나기술, A-프로, 뭐 갑짐, NS 이런 기업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사이클 전의 단계에서 리사이클 한다는 건 이제 분쇄하는 작업 이전에 배터리가 활용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 또 충방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리사이클 기술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A-프로 사례도 보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충방전할 때 고속 충전이라든지, 배터리 자체는 충전 방전을 하니까 요게 특별히 들어가는, 많이 사용되는 게 전력 반도체죠. 그러니까 충전소, 폐배터리 선별 장비, 그죠?
이게 이제 활성화 장비, 포메이션 장비, 화성 장비 이게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대상 기업들이 향후 리사이클 쪽으로도 충방전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장성이 가능한 기업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2차 한화기술의 이제 반고체의 영상도 한번 만들었죠. 이 한화기술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폐배터리 이제 선별 기술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거죠. 폐배터리 가기 전에 배터리 자체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큰 가격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리유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자, 폐배터리 검사 장비의 선두주자다. 이 기술 자체가 화성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이제 한화기술이 좀 더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보면 반고체 기술도 있고. 자, 폐배터리 성능을 검사해 재사용 및 재활용 여부를 구분한다.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돈이 되는 기술이죠. 사실은 배터리 자체를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거 10월 11일 고속 진단이 필요하다. 이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성하고 활성화 기술을 하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과거에 열흘까지도 걸리고 이게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충전 방전을 쭉 해봐야 되니까. 이 고속 충전에서 계속 고속 방전하고 고속으로 진단해야지. 이 진단 비용이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니즈를 알고 있는 거죠. 한화기술이 그래서 고속 진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리사이클 폐배터리 사업에서. 자, 정리를 하면 폐배터리 산업, 리사이클 산업의 기술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분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제하는 부분, 요 두 가지를 가진 게 성일 하이텍인데, 이걸 하기 전에 배터리 자체의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 필요하다. 검사 기술. 이런 기술은 화성 기술, 활성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데 충방전도 사실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충전 방전하는 기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화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 검사 기능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서 충방전에서부터 리사이클까지 하는 이런 산업들도 있다. 한화기술 사례로. 이렇게 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